자, 이 우주가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대답이 바로 끈 이론입니다. 근데요, 이 이론은 지금 현대 물리학계 전체를 거의 양쪽으로 쫙 갈라놓은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과연 모든 걸 설명하는 궁극의 이론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학적으로만 아름다운 막다른 길일까요? 오늘 이 세기의 재판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끈 이론을 지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명한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의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아주 작은 원자 속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이 두 개의 엄청난 이론이 서로 만나면 자꾸 충돌하거든요. 근데 그린은 끈 이론이야말로 이 둘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자 펜로즈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다. 그건 그냥 잘못된 방향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와, 한쪽에서는 인류 최고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간 낭비라니, 이 논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시작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재판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끈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기묘한 모습, 여분 차원의 문제입니다. 끈 이론의 초기 계산에 따르면요, 이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세상이 무려 2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는 앞, 뒤, 위, 아래 뭐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 근데 26개라니요? 나머지 22개는 다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걸까요? 비판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거죠. 펜로즈의 반응은 정말 직설적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럼 이건 끝이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 세상에 그렇게 많은 차원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차원이 22개나 더 있다는 주장은 솔직히 대부분의 과학자들한테는 현실적인 물리학이라기보단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을 겁니다. 정말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펜로즈 같은 비판가들한테 이 보이지 않는 차원들은 이론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반면에 브라이언 그린 같은 지지자들한테는요, 그 차원들은 아주 작게 돌돌 말려 있어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풍부한 특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차원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방법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차원. 이 문제는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걸 과연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쟁점, 바로 검증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끈 이론, 수학적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아름답다고들 해요. 근데 아무리 예쁜 방정식이라도 그게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걸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펜로즈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과학 이론이 되려면 이건 틀렸어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끈 이론은 어떤 실험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에게 이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수학자들의 똑똑한 게임일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물리학은 아니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물론 지지자들 입장도 들어봐야죠. 그린은 끈 이론이 절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끈 이론은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양자역학과 연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론적 틀이에요. 둘째, 스티븐 호킹이 계산했던 특정 블랙홀의 성질을 끈 이론으로 똑같이 정확하게 계산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어요. 이건 현실 세계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죠. 아직 완벽한 예측을 못하는 건 이론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아직 부족해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논쟁이 좀 더 철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은요, 진짜 진실한 이론은 분명 수학적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울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끈 이론의 그 아름다움은 과연 진실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두 거장의 미적 감각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요? 그린은 끈이라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의 수학에서 아인슈타인의 그 복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걸 보고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펜로즈 눈에는요, 그건 그냥 수많은 가정들이 덧붙여진 그저 뒤죽박죽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물리학자 에릭 와인스타인은 훨씬 더 신랄한 비유를 했어요. 마치 아기 몸에 기린머리를 붙여놓은 것 같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끈이론의 어떤 부분들은 수학적으로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걸 다 합쳐놓은 전체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꿰맨 듯한 느낌을 준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는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끈이론이 과학이라는 이 거대한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과학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는 과학계를 아주 이상적으로 봐요.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살아남는 공정한 아이디어의 시장이라는 거죠. 똑똑한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끈이론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이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릭 와인스타인은 현실은 달라요 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과학계는 연구비나 명예 같은 걸 둘러싼 정치 경제와 같아서 한번 주류가 된 이론이 경쟁하는 다른 아이디어에 타이어에 펑크를 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끈이론의 독주, 과연 순수한 지적 경쟁의 결과일까요? 자,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났습니다. 끈이론은 과연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줄 아름다운 길일까요? 아니면 한 세대의 천재 물리학자들을 매료시킨 아름다운 막다른 길일까요? 아직 배심원단, 그러니까 우리 과학계는 최종 평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증거, 즉 실험적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재판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